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수천 명의 흑인들이 불을 지르기도 하고 상점을 약탈하기도 했으며 폭동 이후에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4.29 폭동을 겪으면서 언론의 중요성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이제 77세 이렇게 쭉 인생을 돌이켜보면 삶의 과정이 늘 평탄치만은 않아요. 방송국을 해보니까 제가 뜬 눈으로 샌 날이 많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하느님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더라는 걸 체험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방송 채널을 살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해 주셨다. 제 나이 28, 29, 요 나이 때 해외 출장을 좀 몇 번 했었어요. 70년도에 유럽과 미국을 다녀보면서 미국이라는 세계를 조금 많이 마음속으로 동경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1980년도 초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썩 좋지 않은 그 시대 상황이거든.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나라에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늘 머릿속에 잠재의식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1980년도 후반에 이민을 결정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 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세탁소, 마켓. 그때 당시에 저는 주유소에서 펌프맨, 기름을 넣어주는 펌프맨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외환은행에 있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마켓을 하게 된 경우죠. 좋은 로케이션에서 직원을 4명을 두고 할 정도니까 생활의 윤택을 자연히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 장소가 흑인과 남미 사람들이 많은 사는 지역이에요, 그게. 나 같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백인 지역보다는 흑인이 많이 살고 남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장사하는 것이 좋은 인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됐죠. 그런 시대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남보다도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지름길이 됐던 것 같아요. 흑인 소요 사태로 LA 시내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으며 4월 29일 내 생일을 가끔 잊어버려도 그 폭동 난 날짜는 이제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4.29 폭동 전에 라드니 킹이라고 흑인을 이제 엎드려 있게 시켜가지고 웅덩이로 가하는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게에서 흑인 소녀가 몇 가지 훔치다가 그 주인한테 발각돼가지고 그 주인이 뭐 총을 발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미 언론에,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켓도 하는 사람도 있고 세탁소 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피해자가 한 3,000명이 한 이틀 사이에 벌어진 거죠. 타는 가게들을 쫙 공중에서 헬리콥터로 촬영해 생중계를 했었어요. 그때 TV 채널에서. 집에서 내 가게 전소되는 걸 봤으니까. 이틀 후에 그 가게를 가보니까 불씨가 살아있더라고. 아직도 그때 당시에 그 불씨가 남아있더라고. 그 폭동의 흔적은 굉장히 오래 가는구나. 금고 안에 있는 총은 그대로 있더라고. 가게에 총이 있었어요. 항상 그 흑인 지역은 가게 운영한 사람들 총을 갖고, 대부분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이 아마 우발적인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잠시는 해봤었어요. 근데 그 총을 잘 다스리면은 좋은데 총을 잘못 다스리면 사고가 나잖아요. 감정이 폭발되면 이거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 빨리 잊어버려야 되거든. 제가 그 폭동의 악몽에서 시달려서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한 몇 달 가기는 간 것 같아, 느낌은. 폭동 전에는 와이프 뒤를 쫓아갔는데 폭동 이후에 교회를 가게 될 때는 와이프하고 같이 가는 교회가 됐다. 제 안식구를 따라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저도 같이 가는 교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세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그런 삶이 시작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폭동 이후에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사람이 한 비즈니스가 선택에 어떻게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많이 바뀌는 걸 내가 봤는데 내 자신이 폭동을 겪고 나니까 사우스 지역에 다시 거기에 내려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마음적으로 없는 거지. 그 이후로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중견기업에 소정의 월급을 받아서 그 생활을 몇 년을 해봤는데 나중에 또 한국의 IMF를 또 만났잖아요. 다시 이제 한국을 떠나서 한 4년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죠. 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잖아요. 지금 과거에 제가 중견기업에 있을 때 해외를 다닐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물건을 팔러 다니는 거잖아요. 무역업을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은 다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 다시 가서는 무역업을 손댄 거지. 이제 그게 오늘의 내 인생의 변환점이 생긴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불, 담요라고 하는데 담요, 이불 사업이라고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삶의 과정이 늘 평탄치만은 않아요. 어떤 어려운 일도 꼭 나타나게 되고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슬기롭게 그걸 극복하고 하느냐인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살면서 롱비치 파업이라는 걸 내가 경험을 했는데 도매 홀세일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롱비치 항구에서 한 달 동안 묶여 있었잖아요. 노조 파업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오버 시즌.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 시즌이 돼버린 거야. 늦게 오다 보니까. 그 보관할 장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편안하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내가 굉장히 그때 당시 괴로웠거든. 왜냐면 담요 보관은 창고비도 이렇게 1년 동안 보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내 눈에 그 노숙자가 보였던 거거든. 텐트.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거 확실히 있는데 그전에 안 보였어. 내 눈에는. 그런데 그날은 내가 유난스럽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항상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내 마음도 가난하고 내 형편도 가난하니까 그 천막이 쫙 쳐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이게 뭔가 열어보니까 나무 상자 하나 깔고 신문도 없고 자고 있더라고 노숙자들이. 노숙자가 보다 보니까 내가 가진 거는 담요밖에 없는데 돈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저 사람들한테 담요 한 장이면 겨울을 지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담요를 그분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한 게 처음에 나눠준 숫자가 200장이에요 내가. 그 제목이 사랑의 담요가 탄생이 된 거고 내가 사랑의 담요를 하다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네바다 주에 있는 라스베가스 경찰관들이 한 50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네바다 주에 있는 그 노숙자들한테 담요를 나눠주는 운동을 같이 동참을 했던 거예요. 아마 한 7, 8년 했을 거예요 경찰관들이. 미국의 도시들은 대개 노숙자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 미국의 전 지역에 한 15개 도시를 다닌 것 같아요. 남대문에 제가 3년을 왔었어요. 남대문에 지하상가가 제일 많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은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곰탕 같은 걸 끓여주고 저는 그 옆에서 담요 나눠주고 사랑의 담요 운동 덕분에 북한 보육원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북한에는 선교하시는 분 목사님들을 내가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북한 선교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북한의 보육원에 진짜 춥다는 거야. 그래서 담요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북한에 가게 된 거죠. 제 나이가 61살 때니까 지금은 77이니까 16년 전이죠. 근데 북한이 그때 굉장히 어려운 때고 막상 거기 도착해서 이제 북한을 다니다 보니까 그냥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이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들 보면은 키가 작아요. 아주 왜소해요. 쟤들이 굶지만 않고 굶어서 배고파서 죽는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사이고 폭동을 겪으면서 그 언론이 어떻게 조명하고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냐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위상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혜택도 달라지더라 하는 걸 내가 폭동 때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언론의 중요성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라디오가 미국은 채널이 가장 중요해요. 가수 이장희 씨가 13년을 AM 1230을 가지고 라디오 코리아로 명칭을 붙여서 13년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장희 씨가 한국을 들어오시면서 중앙일보가 중앙방송으로 3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방송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닫혀져 있었죠. 언론은 사회의 공기인데 저 문이 닫혀서 참 안타깝다. 저 문을 닫혀서는 안 되는데 하고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방송에 전혀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경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송국을 제가 그 중앙방송을 인수를 한 거죠. 방송국을 해보니까 제가 뜬 눈으로 샌 날이 많다. 이 방송국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돼요. 하나는 인적 자원이 우수해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 방송 그 채널을 갖고 있는 그 소유자한테. 방송 경영이 참 어렵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과실은 별로 없잖아. 결국은 이 언론이 굳이 사업으로 얘기한다면 어려운 사업이구나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뜬 눈으로 샌 날이 많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더라는 걸 제가 결국 체험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방송이 어느 정도 가게 될 경우에 될 때에 방송 채널을 살 수 있게끔 해줬고, 이장희 씨나 중앙방송은 방송 사용료를 20만 불 이상씩 매달 내던 그런 시절을 겪었고, 저한테는 그 순환의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방송 채널을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방송 채널을 제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내가 매입을 해서 채널권을 우리 방송에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에 대해서 조금 그 플러스 요인이 되죠. 채널 직접 소유하게 되니까. 물론 그때 방대한 큰 돈은 들어갔습니다만은 결국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방송 채널을 살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해 주셨다. 언론 매체마다 라디오는 라디오들의 좋은 점도 있고, TV는 또 TV들의 좋은 점이 있어요. 시사자는 또 활자 매체에서 좋은 점이 있고, 또 반대로 좋은 점이 있다면 좀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라디오에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다 만든다는 게 다 인력 자원이잖아요. 또 CBS는 또 내가 콘텐츠를 주로 많이 한국 걸 쓰니까 나름대로 그 좋은 점도 있고. 그 라디오와 TV와 활자 매체라고 그래, 진짜 시사저널도 아마 35년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전통성이 있는 매체들이 합쳐지니까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확신을 갖게 되고, 정부 추산은 한 750만이 해외 교포들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언론사를 경영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크고 작음에 따라서 한 2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라디오하고 TV하고 활자 매체, 시사저널은 활자 매체라고 하는데, 이걸 세 개를 같이 하는 분은 우리 미디어 그룹이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는 그 존재감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영향력. 결국 그게 파급 효과가 되잖아요. 나의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한 이제 1호자가 될 텐데, 저와 같이 공감하는 세대들이 많이 보시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제작이 성공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디어의 영향력은 불특정 다수한테 전파가 되지만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대1로 대화를 많이 하고 1대2로도 대화하고 또 뭐 5명이 토론도 하지만은 거기에 딱 국한돼 있잖아. 그러나 이 언론은 불특정 다수한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잖아요.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불특정 다수한테 전달이 돼서 작은 도움이 손길을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봐서 저건 안 되는 경우는 또 그 사회가 비판의 대상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의 역할과 언론의 영향력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살아보니까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닌데,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았는 일이 또 선한 영향을 끼칠 때가 많아요. 저는 그 사랑의 담요가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리라는 거 생각은 정말 못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 LA 다운타운의 노스한테 한 200명한테 나눠준 것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서 조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언론의 존재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사랑의 담요에 헌금으로 지원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또 확대하고, 미국의 그 대도시에 제가 많이 목사님들하고 갔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담요 때문에 그 운동으로 인해서 북한 보육원도 갔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했잖아요. 제 생각에 머릿속에 그 티끌만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이게 딱 발을 듣고 오늘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내가 뒤돌아보면은 성공이 경제적인 성공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보람도 성공이 되잖아요. 돈의 가치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물로만 성공이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세월을 살아보다 보니까 자기 보람도 성공이라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랬었을 때 저는 미디어를 한 것이 굉장히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남은 인생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게 재물이 내가 아무리 가졌는데 뭘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재물이 많이 가졌는데 많이 갖지도 않았지만 가졌는데 뭐 하겠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보람이 가장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디어를 하는 게 나는 가장 보람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마라톤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마라톤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가졌다가도 과연 내가 이게 10km, 20km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한번 제가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아침에 걷는 운동 갖고는, 제가 아침에 걷는 운동을 보니까 저보다 똑같이 시작해서 빨리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벌써 속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 체력의 한계를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제가 새벽형이야. 새벽 5시는 걷는 운동을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그 밸런스가 그쪽으로 맞춰진 것 같다 보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새벽 아침에 걷는 운동은 할 것 같아요. 마라톤은 내가 도전해서 한 10km라도 완주하게 되면 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잠시 되돌아보면은 제가 한국에 오면 지금도 가까운 동창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삶의 장소가 미국이냐, 한국이냐, 혹은 다른 나라냐에 따라서 문화와 관습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굳이 얘기를 한다면 내가 한국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나이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그 과거에는 제가 좀 약주도 좀 하는 편이고, 또 누구와 경쟁해서 뒤처지는 모습을 제 스스로가 용납하지 않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왔고, 서울에서 또 살다가 미국으로 갔고, 또 여기민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의 폭동도 겪지 않고 이렇게 갔으면은 아마 부인하고 같이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이 됐을까? 나는 그 신앙이라는 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삶을 갈 수 있던 것이 내 시련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건강도 지켜졌을 거고 제 이 모습이 77세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로 듣는 편인데 제가 선택은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